찍을게. 자, 다시 반갑습니다. 인사해. 네. 이 코너는 여러분들 좋아하는 신법 강의. 근데 앞에 명상 코너는 우리 또 위대하신 월지님 또 실수로 인해서 명상 그거는 조금 이따 한번 찍어 볼게요. 가급적이면 이대로 달려보고 적어 볼게요. 이렇게 신법 강의 이렇게 적습니다. 요건 자주 하는 내용인데 옛날에 강수연 씨 나오는 여인천하라는 사극 보신 거 기억나요? 그때 1회 때 첫 장면이 강수연 씨가 얼음을 깨고 겨울에, 실제 겨울에 그 촬영 씬이 얼음을 깨고 실제로 강수연 씨가 옷 벗고 들어가는 씬이 있어요. 얼음을 깨고 그 개울가에. 그런 씬이 영화나 드라마에 공공연하게 나옵니다. 사극 같은 거 보면. 그때 사극에 요런 말, 요런 거 봤죠? 요렇게. 단골레라는 말 들어봤죠? 요 단골레가 나중에 단골이 되거든, 단골. 자주 찾는 사람, 단골레가. 요 단골레가 옛날에는 모녀들이 전부 다 각 고을마다 의사 역할도 하고, 점도 봐드리고, 팔방미인이었거든. 이분들이 얼음 깨고 산기도 들어갈 때 전부 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영하 20도, 25도인데도 얼음 깨고 해머 같은 거로 망치로 깨고 들어가갖고 30분씩, 1시간씩 얼음 속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강원도 산골짜기 같은데. 실제로. 그때 이분들을 감고 있는 체계가 있어요. 기운에. 그게 열증입니다. 오늘 요거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이 열증이 신의 척도입니다. 요렇게. 그렇다고 뭐 무속인들 얘기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은 거예요. 자, 이네 신의 척도는 몇 가지가 있어요. 또 해볼게요. 요 약간 텍스트를 바꾸어서 1번이 빛입니다. 빛. 나는 요거를 먼저 하기 전에 요거 지우고 살짝 요렇게 적어 볼게요. 신의 촉이 요렇게. 요걸 신감이라고 합니다. 요거 1번. 요게 도의 촉을 도감이라고 해요. 도통하는 인자들. 또 요게 기의 촉을 갖다가 요렇게 요걸 기감이라 그래요. 와, 기감이 엄청 뛰어나구나 너는. 요런 거 있잖아요. 와, 네 꿈자리가 어떻게 그래 영험하게 잘 맞추노. 그런 거 있잖아요. 신의 감이 아주 뛰어난 거. 그 다음에 요게 마지막으로 영의 촉이 뛰어나서 이걸 영감이라 그래요. 막 예술가들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술인들 그리고 막 음악가들 보면 화가들 영감을 얻어서 영적인 막 그 혼부를 키워서 그 영감 있잖아요. 요또 영감이 영감 왜 불러 이거 아니에요. 영감 그거 말고 아주 뛰어난 영적인 감을 말해요. 요게 4가지 이렇게 꼭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은 요 2가지 꼭지만 살려볼게요. 영감하고 신감을. 요 2개만 여기로 끌고 나와 볼게요. 여기 신감하고 영감을 이렇게. 요 텍스트는 요렇게 전개됩니다. 요렇게. 요 영감하고 신감을 신을 적어 볼게요. 지성과 더하기 영성이에요. 요렇게. 요 굉장히 간단해요. 신입니다. 요렇게. 또 도라고 해볼게요. 요렇게. 도통하는 도의 체계는 지성하고 이렇게 감성이 합쳐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거 보면 제가 진짜로 마음을 연구하는 전문가가 맞나 봐요. 이렇게 도통체계는 여러분들이 지성, 이 지성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알매의 영역.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는 건 몰라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우라늄 같은 거 이런 원소 모르죠. 그 공식을 전혀 모른다니까. 모르겠죠. 대답 좀 해주실래요? 정말 대답 안 하시네. 오늘 강의 주제가 신법 강의잖아요. 그죠? 1번이 빛인데 요때 말하는 신의 개념은 척도가 지성하고 영성이 뭔 말이냐면 여러분이 그동안 요 지성 알매의 영역이 또 적어 드릴게요. 1번 보고, 2번 듣고, 3번 말하고. 요렇게
4번 느끼며 요렇게 요 육진 육군 말합니다. 5번 요렇게 결과로 요건 적어도 좋아요. 아는 모든 것. 요게 신의 정의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재라든지 신의 존재가 아주 불멸의 존재로서 4차원 비물질 추상적인 데서 인간의 형상을 띠고 있거나 이래 절대 그렇게 하지 마요. 과학적인 데 입각해서 신의 정의는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며 결과를 아는 모든 것이라니까. 요게 바로 알의 영역이에요. 요렇게 알의 영역. 요거를 우리는 지성의 체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 때 알더라도 만약에 여러분이 한 분야 영문학 교수라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영문학, 영어의 도통분자겠죠. 달통을 했으니까. 전문가니까. 그럼 여러분이 중문학과, 우리 원장님도 중국어 잘 하시는데 중문학과에 여러분들이 교수라면 그쪽에 도통했겠죠. 택시 기사님은 운전에 도통하신 분이고 포크레인 기사님은 포크레인 기계를 조작거리고 만지는데 기능을 활용하는데 도통하신 분이거든. 만약에 미용사가 계시면 머리를 가꾸는데 도통했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만의 가장 잘하는 알매 지성의 영역이 있는데 요걸 보통이라고 그래요. 통할 통자 써서 보통이라고 해요. 따라서 여러분들만이 가장 잘하는,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신의 감이 뛰어나고 도의 감이 뛰어나고 기의 감이 뛰어나고 영의 감이 뛰어난 여러분들만의 보통이 있습니다. 보통. 아티스트들은 이걸 찾은 분들이에요. 조수미 씨는 소프라노가 자기 보통이고 장한나 씨는 첼리스트니까 첼로 캐는 게 그분의 보통이에요. 싸이구는 자기 안에 신을 끄집어내서 신명나게 노는 게 보통이고,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정쩡한 상태에서 보통도 찾지 못한 상태에서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첫 번째가 요 신감하고 영감을 합쳐버려서 체계가 빛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첫 번째가. 자, 두 번째 텍스트가 크게 적을게요. 요렇게. 하품을 시도 때도 없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품을. 그리고 귀의 느낌이 여기 있어서 여러분이 이렇게 있으면 머리끝에 대롱대롱 빨래줄처럼 쭈삣하고 쓰고 마치 빨래줄처럼 매달리면 줄다리기 할 때 동아줄처럼 머리끝을 쭉쭉쭉 당기는 귀의 느낌이 있어요. 오늘은 뭐 신감하고 영감만 하는데 요거는 조금 텍스트에서 벗어나고, 네 번째가 오늘 하려는 열증입니다. 열증. 이 열증은 두 가지가 있어요. 또 이거 약간 치우고 요렇게 열증, 요렇게 두 텍스트가 있는데 1번 허열을 말해요. 이건 온갖 질병을 생산하는 체계입니다. 허열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지병에 노출되기가 쉬워요. 진짜로. 허열은 안 되고 진짜 열이 있어요. 이걸 진기체라고 하거든. 진짜 열이 있는데 참진짜 써서 이 열증이 진짜 열이 있는데 요 열이 어떻게 형성되냐면 이렇게 앉아 있으면 여기 꼬리뼈 끝에서부터 대추혈까지 밖에 열정이 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타 죽을 것 같은 뜨거운 열정이 있어요. 그거를 대열이라고 합니다. 요 진열 체계가 대열, 아주 작은 열을 소열이라고 하고, 요 대열은 여러분이 타 죽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 열이 시작되냐면 여러분들 앉아 있을 때 꼬리뼈 끝에서부터 옆구리 끝까지 해서 올라가서 귀 밑에서 끝납니다. 귀를 올라가지가 않아요. 귀 밑에서부터 열정이 끝나요. 여러분들 대추혈이 있으니까 요렇게 감아보면 귀 딱 그 귀성까지 딱 요렇게 둘러쳐져요. 거기서 열정 대열이 멋습니다. 근데 요 대열이 뭐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요걸 꿈꾼다면 요건 도통군자들, 신통군자들이 꿈꾸는 텍스트인데, 신인합의를 꿈꾸거나 요렇게 천인합의를 꿈꾸는 자라면 천신합발이라고 해도 맞고 천신합일만 똑같은 말이에요. 천인합일이라고 해도 요걸 꿈꾸는 자들이라면 요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요 대열의 주인공이 되셔야 된다라는 거죠. 요 대열의 주인공은 어떻게 찾아오냐면
요건 아주 간단해요. 또 지우고. 자, 요거 잠깐 빌려올게요. 예. 자, 요 상태에서 여러분들한테 이 대열의 체계를 어떻게 생산하고 합의를 시켜주냐면 인위적인 빛으로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요렇게. 인위적인 빛. 요 빛으로 요걸 전문 용어로 홀로그램의 공식이다. 이렇게 홀로그램의 공식. 원리라고 해도 됩니다. 이렇게 원리. 이렇게 해도. 홀로그램의 공식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대열존자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 따라서 신인합일도 가능하고 그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게 깊이 들어가서 천신합일도 가능하다는 그 텍스트를 여러분들에게 신법 강의에서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럼 서울에서 한 것처럼 빛의 체계가 필요한데 서울에서 했던 거는 홀로그램의 원리로 이렇게 앉아 있으면 서울 텍스트는 조 선생님이 들어보셨으니까 여기에서 내단을 형성한, 그죠? 내단, 요 내단, 손가체의 연결을 하려고 서울서 소개한 거고, 오늘은 요렇게 해서 꼬리뼈로 연결된 외단을 설명하는 거예요. 두 개 다 빛의 체계인데, 요 단은 불굴 단자, 요 에너지입니다. 요 단은 45도의 비밀이라고 하는데, 요렇게, 요 비밀자는 적을 필요 없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그렇겠죠. 오늘은 요 외단 빛의 체계만 설명해 줄 거예요. 꼬리뼈하고 인당하고. 따라서 여러분들이 소음인들이 있고 그 소양인들이 있고 그렇죠. 그러면 체질적으로 한번 구분 지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음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소음인이라고 알고 있는 분. 예. 소음인은 위장 기능이 거의 다 저하되면 위장 기능이 좀 안 좋고 하면 거의 다 소음인인데 소음인은 우리 월지가 소음인이거든. 제가 참 싫어하는 체질입니다. 같이 풀 뽑으면 나는 저까지 소양인이니까 파닥파닥 빨리 하자 후닥닥 해라 막 전진하는데 꼬꼬지 합니다. 잔디를 세고 있어요. 한 가닥씩 하나씩 둘씩 뒤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소음인 남자는 절대로 만나지 마십시오. 만약에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소양인이라면 제명에 못 삽니다. 절대로 소음인 남자 만나지 마소서. 꽃꽂이 하면 걸레질 월지야 니는 요만큼 닦아라. 난 저는 다 끝내놓고 걸레 빨고 말리고 딴 집에 가고 있어요. 무늬를 빗살 무늬 토기 벗기듯이 무늬를 벗기고 있어요. 요만큼 앉아가 소음인들은. 그리고 소음인들은 자기 몸을 아끼고 사랑하사 몸 안 씁니다. 정말 안 써요. 잔인할 정도로. 그리고 건강한 약재를 보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예를 들어 저를 아끼시는 봉화의 노보살님이 산삼을 먹으라고 좀 붙여주신 게 있어요. 저는 아끼고 서울 갈 때 몰랐는데 7뿌리를 받았는데 2뿌리밖에 없더라고. 그럼 범인이 누구겠습니까? 상자 딸랑 하나 있습니다. 우리 도하님 아시다시피. 둘이었으면 자르는데 자르도 못해요. 바로 시이 들어가거든. 몸을 너무 아껴요, 소음인들은. 그리고 몸을 잘 안 쓰시고. 이거 참고 좀 하십시오. 소음인들은 무조건 태음인하고 소음인은 옆으로 분화된다고, 요렇게. 옆으로. 근데 앉아있는 측에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요렇게 하죠. 앉아있는 측에서 요쪽이 이마잖아요. 여기 이마거든요. 여러분 이마 요렇게. 요렇게 하면 여러분 이마예요. 블랙앤화이트 앉아있는 쪽에서. 우측으로 분화되면은 무조건 직관의 영역인 우뇌가 발달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능이. 좌측이면 추리 영역인 좌뇌가 발달을 해 있고. 그런데 양인들은 위로 분화를 합니다. 요렇게 아래로. 양인들은 선생님 저는 왼쪽 오른쪽 아래 위로 사방팔방 다 분화하던데 이런 거는 십중팔구 우리 월지처럼
태음성 저처럼 소양인일 확률이 매우 높아요. 태음성, 음과 소양, 양을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대 3의 원리입니다. 이렇게 7대 3. 요 7이 여러분 천기라고 보시면 돼요. 천지의 기운.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혼합 코드일 때는 이 원리가 통합니다. 이 혼합 코드는 무조건 영적인 넘버가 5번이에요. 지맥의 숫자는 5번이 없습니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5번인 혼합 코드일 때 영적인 숫자를 부여받은 5번의 지맥 존자들은 1, 2, 3, 4, 6, 8을 새롭게 고를 수가 있어요. 자기의 원력과 법력과 실력에 의해서 도력으로 자기 걸 당길 수 있다니까, 마음대로. 근데 이게 왜 당기고 안 당기고 중요하냐면 1번 지맥이 도통 신통이 다르고 2번 지맥이 영통 기통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5번일 때는 아주 신중하셔야 돼요. 혼합 코드일 때는. 혼합 코드일 때는 7대 3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도 제가 처음 오신 분들 몇 분 만났는데 거의 다가 이렇게 걸쳐 있더라고. 요렇게 선도 코드가 7, 요렇게. 그리고 무가가 3이더라고. 요렇게 3이 무가 코드였어요. 요렇게 7대 3의 원리가 혼합 코드일 때 예를 들어서 요렇게 파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7이 선도, 나는 무가로 시작해서 선도로 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무속인 개념으로 나는 무당될 팔자인가? 나는 무조의 뿌리인가? 이렇게 고민하고 번뇌짓고 절집 가면 구대락하고 절에 가면 천도하락하고 여러 가지 기적인 현상과 신적인 사이클에 놓여서 가다 보니까 무가 코드이긴 한데 꼭지를 따버리면 선도하고 만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7이 주니까 주인공이 7대 3의 원래 이 7이 천기입니다. 천지 기운 줄임말이 천기거든. 그래서 천기가 7할로 통째로 내려온다고. 여러분 몸이 이렇게 있으면 기운줄이 연결될 때 백회를 통해서 무한대로 밀고 뚫고 지나온다는 거예요. 7이. 그때 이 7이 반드시 여러분 오늘 키워드 열정이 있잖아요. 요 7이 대열을 동반하는 체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대열을. 근데 이 대열을 갖는 자가 신통존자요. 말 그대로 조금 전에 말하는 거. 요렇게 해서 지성과 감성, 도통군자요. 지성과 영성, 신통군자요. 요렇게 파생되어서 진화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 이 열정은 꼬리뼈에서부터 감고 올라갑니다. 그때 꼬리뼈에, 그리고 거듭 얘기하지만 요거 좀 바꿔주세요. 우리 부원장님. 거듭 얘기하지만 이 꼬리뼈에서 치고 들어갑니다. 요렇게. 요 꼬리뼈에서 여러분 대추혈처럼, 요 대추씨앗처럼 요 뒤에 암혼혈 밑에 있잖아요. 요까지만 열정이 치고 달립니다. 요거 받을 때 또 혹은 가입해서 여기 수련할 때 요렇게 물방울처럼 밑에 터져 있는 게 있어요. 툭툭 물방울. 거기 아래입니다. 요렇게. 그리고 유튜브 보신 분들이 헷갈리지 말고 저한테 선물 받은 분들은 여기 끝선하고 자기 눈썹 높이하고 맞추라고. 여기 끝선하고 자기 눈썹 높이하고. 그런데 앉아 있으면 여기가 자기 눈썹 높이하고 맞아집니다. 방석을 접어버리니까 20cm 정도 올라가니까 요 폭이 아래로 내려가요. 요 끝이 자기 눈썹 높이하고 맞아져 버려요. 그전에는 평평한 방석에 앉으면 요 눈썹 높이를 요쪽에 맞추는 거예요. 요렇게 평평한 방석은. 그래서 여기 꼬리뼈에서 어떻게 치고 올라가느냐, 뜨거움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뜨거움을 벗어나십시오. 마치 타 죽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볼게요. 요렇게 그려볼게요. 요렇게. 주전자 비슷합니까? 네. 펄펄 끓는 보리차물로 이마에 머리 끝에 백회 갖다 부었다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홀딱홀딱 뛰겠죠? 죽는다고 떼굴떼굴 구르겠죠? 그 체계가 아무런 고통 없이 치고 올라옵니다. 꼬리뼈에서 대열이.
그럴 때 첫 번째 찾아오는 게 등동맥이에요. 여기서 치고 달려. 이걸 쿤달리니 현상이라 그래요. 여러분 절집 보살들 많잖아요. 여기 보살님들 선방에서 아비라 기도할 때, 삼천배 수련할 때 이런 거 다 겪어요. 그때 요 꼬리뼈에서 여러분 공부하다가 꼬리뼈가 아파서 막 쭈그리고 아프고 요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꼬리뼈. 아, 오늘 30분 안에 끝내겠나요? 이 꼬리뼈 버전이 두 가지가 있는데, 경추 디스크가 있을 때 아플 수 있어요. 요거. 저도 경추 디스크가 있거든. 목 디스크. 경추 디스크가 있으면 요 상태에서 요렇게 앉아 있으면 요 목뼈 때문에 요 꼬리뼈가 아플 수 있어요. 그런데 병리학적이나 의학적 소견으로 목 디스크도 없고 일자목도 없는데 자라모, 나는 꼬리뼈가 아프다 이러면 무조건 블랙 앤 화이트에 입문했기 때문에 꼬리뼈에 각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근데 요 일어날 때 2인치에서 요렇게 2.2인치 정도 되거든. 그럼 2인치 정도면 5cm잖아요. 요렇게 되면 6cm 정도 돼요. 요게 바깥에서 안쪽으로 밀고 그냥 집어넣어 버린다고. 그때 집어넣고 있는 과정이 열증으로 나타납니다. 열증으로. 근데 이 열증이 허열일 때는 여러분들이 입술로 표시가 나요. 허열은. 입술로. 입술에 보면 입술이 새까만 사람 있잖아요. 이 허열증이 드러나는 증상과 결과가 어혈입니다. 입술로 다 드러나요. 새까만 입술. 그리고 입술 안에 붉은 반점이 툭툭툭 새까맣게 있는 사람들, 툭툭툭툭 강낭콩처럼 요만한 크기로 10원짜리 요즘 작게 나오는 거 있죠. 그만한 굵기로 붉은 반점 말고 새까만 점이 툭툭툭툭 입술에 끼어 있는 사람 다 어혈입니다. 그런 사람은 열증이 대열이 아니고 허열이라고. 허열. 요 허열은 여러분 손바닥 요렇게 한번 펴봐요. 지금 허열증에 시달리는 사람은 손바닥이 빨개요. 심열이 많기 때문에. 손바닥은 심장열이거든. 빨간 거. 여러분들이 보면 아니에요. 심열이 유난히 심해 열증이 많은 사람은 손바닥이 다 빨개요. 이런 사람들이 허열의 체계라는 거예요. 심열은 있으면 안 돼요. 수승화강의 원리로. 심장의 열은 아래로 내려가야 되거든. 아랫배를 따뜻하게 온기로 데펴줘야 되고, 신장 있죠. 콩팥, 오줌보. 요 신장은 수기가 신수잖아요. 물이 차거든. 요게 올라가서 머리를 시원하고 맑게 해줘야 된다. 요게 거꾸로 뒤집혀지니까 골이 지끈지끈 아프고 사우나를 해도 그때뿐이고, 아무리 건강요법, 보조요법, 사열 뭐 이런 거 다, 여러분들 사열할 때 바늘로 찌르죠. 바늘. 아, 이거 자꾸 또 딴 데로 빠지면 안 되는데. 침, 그 다음에 전기작용, 전기 저주파 축축축축축축 하는 거 있죠. 요거 전부 양적인 행위입니다. 양적인 행위인데, 이건 정말 나중에 편집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제 컨디션에 따라 다른데. 만약에입니다. 이건 저만 알고 있는 텍스트인데, 천신이 이 땅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누가 그랬어요, 금방? 예? 침 맞는 거예요. 바늘을 제일 싫어해요. 여러분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안 됩니다. 닌게로 꽂고 수술하고 바늘 맞고 침 맞고 이런 것 자체를 제일 싫어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싫어할까요? 천신이 거룩한 부처님도 천신입니다. 하나님도 천신이, 천신은 천지신명을 줄임말이라. 그 다음에 침 맞췄으니까 또요. 동을땅님 또 대답 좀 해주실래요? 모른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만 팁으로 가르쳐 드릴게요. 찬바람 있죠. 찬바람을 진짜 병적으로 싫어해요. 에어컨 바람, 찬 거 있잖아요. 얼음, 아이스크림, 그 다음에 막 그런 뭐 은행 같은데 업무 보러 가면 막 정말 막 냉방병 같은 거 있잖아요. 찬바람, 자연바람 말고 아주 찬 거 있죠. 냉기, 이런 거 싫어해요. 그 다음 또 뭐 있을까요? 두 개만 가르쳐 주고 안 가르쳐 주려면 대답도 안 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런 양적인 행위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양적인 행위를 할 때 여러분이 특별수련 중이거나 대도의 길목에 있거나 천신을 따기 일부 직전에는 이런 거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거는 우스갯소리예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내가 정말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요거. 예, 고기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날따라 아주 역한 냄새와 비린 냄새와 고기 특유의 누린내가 확 올라와요. 그런 날은 고기를 안 잡수는 게 좋아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신법 강의입니다. 일반인들은 대상이 안 돼요. 신법이 신의 감이 촉이 뛰어난 사람들이 공부 중이거나 기도 중일 때 고기의 역한 냄새와 누린내가 확 올라올 때는 살짝 내려놓는 게 나아요. 고기를 먹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때는 피 기능 자체가 맑아질 대로 맑아지고 있는 기파인데 고기가 들어오면 기파가 튀어버려요. 아주 빠르게. 그러면서 조잡해져 버린다. 요건 약간 본질에서 벗어났고 요거는 이해가 되죠. 1번 동맥으로 이렇게 열정이 옆구리를 타고 귀 밑에까지 올라간다는 거. 그리고 거꾸로 천지 기운이 백회를 통해 쏟아질 때는 옆구리 끝에서 끝납니다. 요 갈비뼈 4번 5번인지 모르겠어요. 위에서 천지 기운이 쏟아질 때는 옆구리에서 끝나고 밑에서 열정이 대열이 치고 올라갈 때는 귀 밑에서 끝난다고. 그때 여러분 체계가 기파가 여기서 요 오싹한 느낌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나쁜 게 아니니까. 여러분 파마할 때 중화제 뿌리는 느낌 아세요? 여자분들은 알 거예요. 중화제. 그게 굉장히 시원하죠. 그것처럼 천지의 기운이 쏟아질 때도 중화제 뿌린 것처럼 아주 청정하고 시원하고 옆구리에서 끝나고 뜨거운 대열이 올라갈 때도 소름이 돋으면서 모공이 송연하다 그러죠. 올라갈 때도 뜨거운 아주 대열이 싹 치고 올라갈 때도 중화제 뿌린 것보다 더 강렬한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중화제는 시원하죠. 거꾸로 그 뜨거운 중화제가 타고 올라간다고 이해해 달라니까 개념 정리할 때. 그리고 여기 적어 놓은 거 1번이 삐치였잖아요. 요거는 제가 A4 용지처럼 이렇게 가르쳐 준 요 체계 말고 주먹이 5개 나오는 거 이거 말고 이 삐치 시도 때도 없이 비치기 시작해요. 요걸로 혈만 풀어주면 대열이 솟구치기 이전에 삐치 수시로 잡힙니다. 그때 삐치 잡힐 때 요렇게 정리할게요. 서울에서 약간 가르쳐 줬는데 자 요렇게 연한 연두색 요렇게 요건 집안의 할아버지 공줄이다. 요거 보고 있으면 근데 요게 5초에서 10초도 안 돼서 사라지더라. 5초에서 요런 거는 집안 게 아니고 상념이 있어서 그래요. 생각이 많아서 금방 사라져 버리는 거. 길어야 10초 정도 유지되는 이런 거 말고 연두색이 군데 이렇게 주먹만하게 빛이 퍼져서 아니면 연두색이 A4 용지만하게 아니면 바닥 전체가 아니면 여기만 연두색이 비치더라. 요런 분들은 집안의 공줄 할아버지 가장 많이 닦았던 어른이 보여주는 거예요. 기운줄이 연결되면서 요거는 이해가 되죠? 예, 역시 대답 해보셨죠? 이거 말고 요것도 지워야 돼요. 왜냐하면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받아 적을 수 있거든. 자, 두 번째 진녹색, 진한 녹색이 나오는 분이 있어요. 요거 보고 있으면 여러분이 연두색하고 진녹색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분은 금방 요거는 공줄이라 그랬죠. 할아버지의 요게 신줄이거든. 공줄이. 자, 요번에는 도줄로 바뀝니다. 할머니의 요렇게 요 할머니의 도줄을 전문 용어로는 도기줄이라 그래요. 도인의 기운이 서려 있는 라인 기운줄이다. 요런 말. 도인의 기운이 서려 있는 도 닦기 아주 쉬운 기운줄이다. 이렇게 도 닦기 좋은 기운줄이라더라. 도 닦기 쉬운 기운줄이라더라. 이렇게 정리하면 돼. 요걸 도기줄 전문 도인의 용어로. 그 다음에 요걸로 요렇게 요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요 바닥에 여기가 빨간색으로 요렇게 비치는 분들 있죠.
빨간색 비치는 분들 없었나요? 자주. 좀 대답 좀 해요. 더워 죽겠다. 없으면 없습니다. 있었습니다. 이렇게 답변만 해줘야 좀 재밌는 이 강의가 되지. 오늘 새로 오신 부산서 오는데 차 몇 번 갈아타야 되죠? 아, 차 갖고 왔나요? 죄송합니다. 요 빨간색이 비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겠죠? 네. 요거는 집안하고 상관없어요. 요거를 대신줄이라고 하는데, 요 그냥 빨간 거로 적어줄게. 산신줄이다, 요렇게 표현해요. 적색은. 전부 다 대신의 기운인데, 대표자가 산신이거든, 산군. 그래서 내가 이거를 보는데, 빨간색이 테두리 안에 비치더라. 블랙앤화이트. 그때는 내가 산신의 기운을 양적인 걸 타고났구나.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요때 산신의 기운하고 양적인 거, 물의 기운, 용신의 음적인 거, 요 대도 공부는 요 두 꼭지밖에 없어요. 이렇게 1번, 2번. 그래서 요 적색이 비칠 때는 무조건 산신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개념 정리해 달라고. 요까지는 이해가 되죠? 네. 자, 그러면 요때 푸른색이 나오더라. 나는 푸른색. 이건 사실은 하늘의 색깔인데 용궁으로 끼워 맞추면 돼요. 절대 무리 아닙니다. 바다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파란색이잖아요. 푸른색이 나오더라 이러면 나는 타고나기를 물의 기운을 감고 태어났구나. 이렇게. 그런 분들은 스크린 자체가 옹달샘도 잘 나오고 산이 있으면 바다도 잘 나오고 요런 개울가 백무골이라 그러죠. 제가 할 때 본산 양적인 거, 봉골짜기 음적인 거 요렇게 이해하죠. 그죠? 그때 봉골 할 때 골짜기는 산에 있죠. 그래서 여기가 백무골이잖아요. 백무동을 휘감아 도는 골짜기. 칠성골이라고. 우리가 뱀사골 많이 들어봤죠? 지리산 뱀사골짜기. 줄임말이거든. 봉골이 본래 여러분이 본래 가지고 태어난 물의 전기의 고향. 근데 문제는 요 빨간색이 요렇게 안 비치고 블랙앤화이트 하나 그려볼게요. 요렇게. 요게 블랙앤화이트라고 치고 요렇게. 요게 블랙앤화이트라고 치고 빨간색이 요렇게 안 비치고 요렇게 둥글게 안 비치고 요렇게 촛불처럼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게 1, 2cm씩 일렁거려요. 요렇게. 이해가 됩니까? 요거는 잘 안 나오는데 요걸 우리는 빙이다 요렇게 표현해요. 빙의 환자는 반드시 이렇게 나옵니다. 요게 뱀 혓바닥처럼 1, 2cm가 이 빨간 꽃불 끝이 톡톡톡톡 아주 강렬하게 툭툭툭 안 보면 안 비쳐요. 또 보면 또 비칩니다. 누워서 봐도 튀고 엎드려서 봐도 튀고 가다가 살짝 봐도 튀어요. 이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빙의를 해결해야 됩니다. 저한테 인연이 돼도 좋고 우리 문중에서 뭐 튀면은 쉽게 해결하고 근데 이거 보면 여러분들은 주인공이 아니고 실제로 튀는 사람 또 있습니다. 요렇게 정리하고 푸른색 요거를 몇 분 지났노? 됐다. 이제 그만하자. 예, 마치겠습니다.